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영화의 미래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송영의 영화평론가의 2025년 연말 칼럼을 바탕으로 지금 영화 산업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5년 연말에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자산을 일부 인수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그냥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던 한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요.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넷플릭스는 1997년에 설립됐죠. 반면에 워너브러스는요. 무려 1923년,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후발주자가 산업의 개척자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미디어 산업에 얼마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첫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바로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를 넘어서서요. 이 산업의 판 자체가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여기서 워너브라더스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 처음으로 소리가 들어간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1927년 재즈싱어라는 작품인데 이걸 만든 곳이 바로 워너브라더스입니다. 말 그대로 할리우드의 역사를 만든 살아있는 전설, 레거시 스튜디오의 상징 같은 곳이죠. 바로 그런 회사가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송영의 평론가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식은 2025년 현재 미디어 환경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묻죠. 변하는 중인 걸까? 사라지는 중인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가장 중요한 와두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한국에는 어떻게 밀려오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변화는요, 한국 영화 산업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를 어떤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계 상황을 보면요,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극장은 관객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생존을 위해서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 플랫폼들, 심지어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 같은 거대 극장 체인까지 합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제 영화의 경쟁 상대가 다른 영화가 아니라는 점. 유튜브, 틱톡, 게임, 스포츠 중계.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는요, 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988년에 시장이 확 열리면서 다들 망한다고 했을 때 서편제 같은 영화가 나왔고요. 사전심의가 없어지면서 창작의 자유가 폭발했고 그 힘으로 쉔이나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블록버스터들이 탄생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은 꽤 심각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극장 관객 수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과거의 위기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K 콘텐츠의 역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한국 스타일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송영의 평론가가 딱 짚어서 이야기한 작품이 있습니다. 2025년에 큰 화제가 됐던 애니메이션,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뜯어보면요.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해요. K-팝, 도깨비, 한국적인 요소는 다 갖다 썼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죠. 그런데 제작사가 어딘고 하니? 미국의 소니 픽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수익이 한국 영화계로 직접 들어오지는 않는 구조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K 콘텐츠인데 과연 그 열매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송영의 평론가의 이 문장이
K 콘텐츠 패러독스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게 꼭 산업적인 성장으로 똑같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아주 중요한 현실인 거죠. 물론 이게 마냥 어두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도 있거든요. 바로 문화 할인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너무 한국적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한국적인 것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냥 통하는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 과연 이건 무언가 사라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일까요? 송영의 평론가는 칼럼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송영의 평론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분명 한계도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무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고 제안하죠.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한 시대의 끝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전환의 시작일까요? 송영의 평론가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영화의 미래 그 자체에 달려 있을 겁니다.